네, 시간이 됐으므로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애들이 안 오냐? 이, 이번 주 지금 월요일 수업은 다음 주가 중간고사죠. 이거 헷갈리는 거 아닌가, 애들? 그 우리가 학기를 화요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월요일은 오늘까지는 수업하고 다음 주가 중간고사 기간이죠. 예. 나도 사실은 좀 헷갈렸었는데 다시 한번 스케줄 보니까 그렇더라고. 자, 김병국, 네, 네, 나혜선, 송영찬,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 이준기, 네, 네, 곽세희가 안 왔네. 나혜선 방금 들어왔고, 네. 민규현, 네. 네, 변은서, 네. 한가은, 네. 네, 한수정, 네. 이송현, 소연이 또 왔네. 오케이. 오늘 내 지난 시간에 중간고사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나도 그때까지만 해도 나 오늘부터 중간고사인지 하고 잠깐 헷갈렸었는데 보니까 좀 아까 얘기했듯이 월요일 수업은 다음 주가 중간고사라 오늘은 그 수업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는 중간고사 문제를 좀 일찍 그 배포를 하고 다음 주에는 그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수업 안 와도 돼요. 그래서 제출만 하면 되는데 제출 일자는 중간고사 날짜에 딱 맞춰서 하기보다는 조금 더 날짜를 좀 더 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날짜를 좀 많이 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할 게 아닌 게 그 좀 기간이 그 테이크홈 익점이기 때문에 주어진 답변을 하기에 주어진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또 내용을 기대하는 게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부담될 수 있으니까 또 막 한 2주씩 주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좀 중간고사 이후부터 이제 그 제작 실습을 중심으로 해서 대면 리허설 같은 거 좀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단막극은 어떻게 하고 있니? 너네도 그 중간고사 이후에 공연 준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프로덕션 회의에서 누가 대표로 얘기해봐. 은서가 얘기해봐. 은서가. 아, 네, 교수님. 응, 저희 일단 응, 중간고사 이후부터는 응, 대면으로 조금씩 시작을 하려고 응, 교수님께서도 이제 응, 허락을 이렇게 응, 학교 측에서 응, 돼가지고 응. 이제 대면 연습을 연습실에서 시작합니다. 2학년도 그렇죠. 예. 네, 네, 네. 사실 이 그 뭐 대면 여부를 교수님은 아무 권한이 없어요. 저도 그렇고 그 담당 교수님은 그게 학교에서 내려온 지침 자체가 일단 대면으로 전환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조건이 이제 수강생들의 전원 동의가 필수적이고 그것도 이제 또 지난 학기 때 약간 그런 문제가 좀 있었어서 그 설문조사를 할 때 절대로 강요를 하거나 그 기명으로 이렇게 하는 일 없도록 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 학기 같은 경우에 그 좀 되게 불안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약간 좀 강압적으로 몇몇 과에서 우리 과 말고 다른 과에서 그 진행하다가 학교에 굉장히 엄청나게 막 그 항의가 많이 와갖고 하여튼 그런 그 자유가 최대한 보장된 상황에서 그 수강생의 전원 동의가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우리가 제작 실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면 강의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만 모여서 수업만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제작 실습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수업보다도 더 그 필요한 게 그 리허설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학과의 공식적인 활동 시간 이외의 시간이라 이거는 또 학장님의 결재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 그 학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그 제작 실습 리허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제 그 서류 작업을 좀 하는 건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학교 측에서 어떻게 그거를 그 리허설을 하라고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좀 해줄 것 같긴 한데 다만 이제 그렇게 전환이 됐을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끼리 이제 저녁 시간에 모여서 리허설을 할 때
정말 그 수칙을 좀 잘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그 리허설 연습 스케줄 짠 것처럼 꼭 필요한 인원이 아니라면 될 수 있으면 부르지 말고, 그다음에 런스루 이전까지는 될 수 있으면 마스크를 좀 착용하고, 물론 마스크 끼고 연기한다는 게 그게 좀 약간 쉽지는 않은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가능하다면 최대한도로 그렇게 좀 그 뭐라 그럴까, 좀 서로 조심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내가 걱정되는 게 이제 막 리허설 룸마다 각각 그 공연 연습팀들이 들어가고서 막 하면은 일단은 계단관이 좀 복잡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서로 막 이렇게 섞여서 막 화장실이나 복도나 아니면은 뭐 이런 뭐 학생회실이나 뭐 이런 데서 동아리방이나 이런 데서 그 소규모로 모여 갖고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활동들은 최대한 자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만에 하나 이렇게 좀 어렵게 이렇게 좀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뭐 감염 사태가 난다거나 하면은 진짜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예대 전체 혹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 외에 리허설이나 제작 과정을 진행해야 되는 다른 실습 그 과목들에까지도 다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부터가 좀 조심을 하자고. 무엇보다도 뭐 학교고 뭐 다른 과고를 다 떠나서 일단은 여러분들의 어쨌든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하여튼 뭐 그렇지 않아도 뭐 지도 교수님께서 다 그 주의사항은 말씀해 주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이제 또 연출들이 앞장서서 그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지켜주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작 실습 이제 위주로 그렇게 이제 그 전환이 되는데, 다른 과목들은 한번 좀 보면서 꼭 그 나중에 가서 좀 보충적으로 필요하다면은 좀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진행을 하겠지만, 내가 볼 때는 뭐 꼭 필요하지 않으면은 될 수 있으면은 좀 조심해서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그 계속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 꼭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은 역시 또뭐 전체 그 동의 얻어서 그렇게 또 진행을 하는 수 있을지 한번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캐릭터 빌딩에 대해서 조금 더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 평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캐릭터 빌딩에 대해서 보컬 초이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죠. 일단 그 가지고 있는 화술적인 그 기술 측면에 있어서의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배우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음역대, 그 다음에 그 토널 퀄리티의 그 톤이라고 하죠. 음색을 다양하게 그 생성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좀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고,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음색에 대한 것을 뭐 성대를 억지로 막 이렇게 압력을 가하거나 이렇게 해서 무리를 해서 목소리의 퀄리티가 달라지게 하면은 이거는 단기간에는 가능할 수 있으나 장기 공연을 하면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고, 이게 분명히 그 목소리가 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소리가 쉬고 안 쉬고를 떠나서 그렇게 이제 억지로 잡은 그 음색을 지속해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보통 때 얘기할 때는 나 이렇게 얘기하다 그랬지 뭐 이렇게 뭐 소리가 이렇게 탁하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내가 지금 성대에다 그냥 잔뜩 충혈을 시켜 갖고서 무리해서 얘기하면은 이럴 때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화가 났다거나 감정이 격해진다거나 아니면은 좀 감정의 기복이 심해진다거나 하면 이건 100% 일관성을 잃어버려요. 그런 것까지도 다 감안을 해서 음색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그 음색을 억지로 그 강제적으로 바꾸면 안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소리, 네 목소리로 해라, 편하게 소리를 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 잘못 알아듣지 마세요. 편하게 하고 네 목소리로 내라는 뜻이 아무런 그 톤에 대한 가공 없이, 그 표현 없이 그냥 내 평상시에 일반적인 목소리로 얘기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 내가 성대를 무리하지 않고 낼 수 있는 그 소리의 폭에 대해서 저음,
중음, 고음 뭐 이런 것들을 그 레인지 안에서 내가 일상 속에서는 예로부터 1부터 10까지 있다라고 하는데 일상적으로는 3, 4 정도에서 그냥 계속 소리를 내는데 그거를 좀 변형을 한다 그러면 한 7, 8 정도의 약간 고음부에서 내가 인제 그 소리의 세팅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톤al 퀄리티를 바꾸는 데 있어서는 그 음색 말고 보컬 초이스에 있어서는 그 말하는 리듬이나 템포나 아니면 버릇이나 그리고 뭐 그다음에 악센트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화술적인 기술을 가지고도 충분히 캐릭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캐릭터의 개념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캐릭터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뭐 사전적인 정의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설명을 할 수 있는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게 그렇게 뭐 의미 있는 행동은 아니죠. 그렇게 뭐 사전적인 내가 그 의미를 다 외우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 실제 현장에서 그 창작의 현장에서 구현해내는 거는 또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무언가 어떤 의미와 개념을 달달 외우고 있다기보다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했죠. 이거 뭐 그 캐릭터 개념뿐만이 아니라 뭐 창작과 관련된 모든 개념은 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뭐 그림을 그릴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데생 능력인데 데생을 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누구나가 외울 수 있으나 그 데생을 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내 걸로 만들어서 개념화 시켜서 그걸 이해하는 것은 그거는 뭐 아무나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 좀 그 형태를 잡아주거나 아니면 평면에서 공간감을 만들어 준다거나 하는 것들은 그건 다 일일이 다 설명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제 세 번째는 인제 그것을 과연 내가 스킬로 재능으로 인제 재주로 그러니까 내 손재주로 인제 옮겨서 구현해 내는 능력 인제 요게 인제 또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 산이라 그럴까? 또 하나의 인제 넘어야 되는 영역이 또 하나가 있게 되는 거죠. 캐릭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릭터도 뭐 기본적인 개념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인제 정말 개념화 시켜서 완전히 이해해서 캐릭터를 만드는 행위나 그 캐릭터에 대한 그 뭐지? 인상이나 캐릭터를 읽어낼 줄 아는 능력이 인제 생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는 TV나 이런 거 영화나 이런 데서 다른 사람이 연기하는 거를 분석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아 저 연기자는 그전에 비해서 지금 이 배역을 맡았을 때 저런 식으로 연기하는 여러 가지 패턴들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보면은 그 캐릭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연기자가 어떠한 선택들을 하고 있구나.'라고 한 것이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인제 역으로 내가 그 개념화 시키는 데 있어서의 아주 훌륭한 그 트레이닝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제 인제 전문 인제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들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쪽에 인제 전문가들이 되기 위해서 좀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 상태니까 이제는 뭐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걸 보게 되더라도 그냥 그 메인 스토리에 빠져 갖고 그냥 일반 시청자들처럼 그냥 이렇게 보는 것 이외에도 어떤 분석적 태도를 가지고서 보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의 트레이닝에 도움이 되죠. 근데 사실은 이게 좀 심해지면은 약간 직업병 같은 게 생겨요. 그러니까 드라마도 편안하게 못 보고 그건 인제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실은 이쪽에 계통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로 느낄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제 뭐 연극을 보러 간다거나 영화를 보러 갈 때 그냥 편안하게는 못 보잖아요. 항상 인제 플롯의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연기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분석적으로 보게 되는데 쪼끔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훨씬 더 그 세밀한 분석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냥 연기를 잘했다 못했다 뭐 '와 뭐 연기 뭐 정말 끝내준다.' 뭐 이 정도의 감탄의 정도의 분석이 아니라 훨씬 더 세밀하게 어떤 점들이 달라졌고 어떤 초이스들을 지금 선택해서 어떻게 구현해내고 있는지를 좀 더 분석적으로 봐야 인제 여러분들의 훈련에 도움이 되는 거지 그냥 감탄하는 정도를 가지고서는 전혀 도움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해 보면 그걸 나중에 역으로 인제 쓸 수가 있는 거죠, 연출로서. 자 그리고 보컬 초이스 말고 인제 행동이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은 인제 피지컬 초이스라고 하는데 인제 신체적인 것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이용해서 인제 캐릭터를 만들어 내는 거죠. 그 피지컬 초이스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그 자세예요. 포스처어. 그러니까 포즈라고도 하죠, 줄여서. 근데 포즈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사실은 그 무대 위에서 연기자들이 움직임이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계속 움직인다 그러면 그거 힘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항상 서서 얘기하거나 앉아서 얘기하거나 하는 그런 어떤 좀 정지된 형태, 그러니까 정지되는 것이 얼음땡처럼 그냥 이렇게 막 그 프리즈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다른 특징적인 시각적으로 이렇게 인지할 만한 특징적이거나 큰 움직임이 없이 있는 그 형태들을 얘기하는데 그거를 우리는 자세라고 하죠. 앉아 있는 자세, 서 있는 자세. 그리고 약간의 최소한의 움직임이 이제 걸음걸이가 되겠죠. 걸음걸이는 이제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그 뭐지 캐릭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신체적인 초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파스추어예요. 그러니까 포즈.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뭐 캐릭터를 가지고 있고 하는 그런 어떤 이론적인 분석을 토대로 해서 내가 어떻게 서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 배우들한테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자세들을 좀 만들어 줘야 돼요. 그 뭐 예를 들어서 성격이 급한 사람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게 있죠.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항상 무게 중심이 조금 그 위쪽에 있어서 좀 이렇게 좀 전진의 형태의 어떤 포즈를 취하고 있거나 성격이 느긋한 사람은 인제 무게 중심이 좀 밑에 있어 갖고서 좀 이렇게 좀 느긋하게 좀 좀 뒤로 이렇게 가 있는 방향성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 클리셰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이거는 그 누구에게나 무난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그 자세라고도 할 수 있죠. 물론 이것을 뭐 그 작전상 뭐 역으로 이용해도 되지만은 지금은 이제 개념을 설명하는 시간이니까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중심적으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 서 있을 때 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서 있는 사람 혹은 또 11자로 이렇게 약간 벌려서 서 있는 사람 그리고 그냥 그 어깨 넓이로 이렇게 벌려서 서 있는 사람 그리고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짝다리 짚는 사람이죠. 어느 한쪽 발에 인제 무게를 중심으로 옮겨 갖고서 인제 서 있는 자세. 뭐 이런 어떤 기본적으로 서 있는 자세만 가지고도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힌트를 인제 제공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서 있는 자세에서 그 발의 위치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인제 또 손의 위치죠. 그냥 가만히 서 있어라 그러면은 뭐 다 11자로 그냥 차렷 자세에 있거나 아니면은 팔짱을 끼거나 아니면 주머니에 손 넣거나 근데 뭐 스커트를 입은 인제 여배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손에 쥐는 게 없으니까 항상 이 스커트 자락 잡고 있거나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죠. 그 여배우들 스커트 이거 그 잡는 거. 이거는 뭐 갈매기의 뭐 대사에도 나오지만 이건 아주 오래된 저 수백 년이 흐른 그 여배우들의 아주 가장 나쁜 그 버릇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 스코칭 스커트라 그래 갖고서 이거는 뭐 미국에서도 항상 지적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손을 어디다 둘 데도 없고 내가 어떻게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지 막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개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 무대 위에서 어떤 배우가 내가 어떤 캐릭터를 연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손을 어디다 둘지 몰라서 불안하다는 것은 그 배우가 현재 지금 그 현재 나의 몸을 느끼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캐릭터로서 뭔가를 표현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그 개념의 그 헷갈림이 거기에 존재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 무대 위에서 어떤 연기를 하고 어떤 캐릭터를 표현해 나가고 있으면은 그 캐릭터에 맞는 손의 위치를 분명히 계획하고 만들어서 놨을 거야. 그리고 그것을 계속 연습을 해서 그런 손의 움직임이나 손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인제 그 사람의 캐릭터화돼서 이제 계속적으로 인제 그걸 반복 연습하다 보면 그게 인제 자연스럽게 그냥 구현되는 그런 형태로까지 되는데 여전히 공연 중에도 내 손이 불안해서 어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거는 지금 자기 자신의 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캐릭터의 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거나 여전히 캐릭터를 만들어내는데 뭐지 그 성공하지 못한 그 실패 단계에서 있는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지금 내 몸의 불편함에 대해서 느끼고 있다라는 거지. 물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무슨 뭐 주술에 걸린 사람들처럼 배우가 무대 위에서 완전히 캐릭터에 빙의해서 좀 이런 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배우는 캐릭터를 100%내 의식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되지 거기에 뭐 빙의돼서 빠져 갖고서 막 정말 감정 주체 못하고 조절 못하고 막 엉엉 울어버리고 막 이런 거 내가 또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적으로 내가 뭔가를 지금 표현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내가 이거를 갖다가 조종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생각도 내 몸을 내 스스로가 어떤 그 퍼펫 마스터처럼 이렇게 그 계획하에 철저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뭐 물론 그중에는 감성이 좀 풍부하거나 감정이입이 좀 심하게 된 경우에는 가끔 가다가 그 캐릭터의 그 감정적 변화에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소위 말해서 빙의 돼서 잠깐 나의 그 어떤 심정의 그 흔들림이나 이런 것들을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예술가들은 또 감성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빨리 빠져나와서 그거를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노련한 배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이거를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 그럼 선생님, 그 뭐지? 보통 배우들은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캐릭터를 믿고 그 캐릭터가 생각하는 것, 신념, 가치관, 그다음에 뭐 감정, 감성, 뭐 이런 것들을 다 배우가 스스로 그거를 신뢰하고 믿고 그것을 연기를 해야 진실된 연기 아닙니까? 이런 얘기하는데 그 완전히 그거 그 뭐지 그 초보자들이나 할 법한 정말 아마추어리즘에 그 쩔어 있는 얘기죠. 그거는 동호회 가서 멋있게 보이고 싶을 때 그런 얘기 하세요. 예, 프로의 세계에서는 그거 절대로 안 됩니다. 아, 아니 그러니까 그 운동 선수를 생각해 보세요. 뭐 그 내가 공을 대면 축구 선수야. 축구 선수인데 내가 메시처럼 막 이런 뭐 제2의 메시 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빙의 되고 뭐 메시처럼 기분을 느끼고 뭐 그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공이 다뤄집니까? 그건 아니죠. 이건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그걸 갖다 짬뽕 시켜 갖고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지나치게 믿는 사람일수록 뭐 대부분은 그 크래프트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신체를 훈련하거나 내 그 보컬, 보이스의 능력들, 화술을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숙련시켜 갖고 마치 악기처럼 다룰 수 있는 재주를 갖는 그 과정이 굉장히 지난하고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거는 뭐 하루아침에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뭐 운동선수가 볼 다루는 기술을 뭐 4살 때부터 공 찼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거는 배우들의 또 그러한 스킬들이 필요하고 그런 능력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꾸준하게 연말을 해야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그런 재주들이 있거든요. 그거 하기가 싫거나 아니면 그게 너무 어려워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풍만한 감성적인 것만 가지고 캐릭터를 이해하고 막 이러려고 이것만 이제 기대 갖고서 연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항상 핑계 댈 때 그런 얘기 하죠. 뭐 그 진지함, 뭐 진실된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여러분들이 무대에 서기 전에 분석을 하고 작품에 공감을 하고 할 때는 그런 게 너무너무 필요해요. 진짜 우리 그 연출 선생님도 그렇고 나도 뭐 즐거쓰는 얘기지만 네가 어떤 작품을 연출을 할 때 그 작품 속 인물을 위해서 눈물을 한 번이라도 흘리지 않았으면은 너는 연출할 자격 없다 이런 얘기 하죠. 근데 진짜로 울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연출은 그 안에서 그 갈등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기뻐하고 하는 그 사람들의 심정을 공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공감도 못하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거짓이지. 그러나 무대 위에서 표현되는 그 단계까지도 그 공감 능력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선 기술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배우는 캐릭터를 만들어내서 무대 위에서 구현해 낼 때는 항상 그 겉으로 보여지는 그 여러 가지 움직임들과 화술적인 이런 기술적 면들은 이거는 노력과 반복된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져야만 하는 거지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공감을 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건 절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연습을 계속하는 과정 속에서도 가만 보면 많은 배우들이 어떤 성향을 보이냐 하면 일단 초반에 리딩 연습을 하고 막 이럴 때는 굉장히 훌륭해. 막 너무나 그 캐릭터들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심리적 변화를 너무나 잘 집어내고 그다음에 리딩을 할 때도 뭔가 이렇게 그 화술적인 표현이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뭐 괜찮고 하는데 딱 거기까지인 연기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잘 이해했으면 무대 위에서 그게 잘 보여져야 되는데 무대 위에 서기만 하면은
너무나 딱딱하고 딱 거기에서 멈춰버리는 듯한 느낌. 그러면서 캐릭터도 안 나오고 그러면서 혼자만 막 심각해지고 막 괜히 자꾸만 눈물 흘리고 막 이러는 배우들이 여러분들 상상외로 많습니다. 그럴 때는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연습 안 한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연습을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거를 연습이라고 생각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필요를 하지만. 근데 어느 정도 인제 리딩 후반부에 가면은 아까 얘기했던 보컬 초이스들로 인해서 캐릭터를 빌드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제 그것을 지나 갖고서 이제 장면 만들기 속으로 들어가면은 이미 배우들은 자기의 피지컬 초이스들을 만들어서 무대 위에 서서 장면 만들기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아무런 어떤 행동적인 표현의 이런 그 준비 없이 그냥 덜렁덜렁 올라가 갖고 그냥 내 몸뚱아리로 그냥 하면서 마음만 계속 진실되게 느끼고 있다? 이걸 누가 봐 줘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아주 가장 중요한 단계가 완전히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감지되면은 연출들이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너 지금 네가 캐릭터가 를 이해하고 그 분석된 캐릭터로 의해서 너의 지금 서 있는 자세부터가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냥 너무나 그냥 평범하게 서 있는 거 아니냐." 어? 그러면서 한번 보세요. 그 세상 그 여러분들 친구들 사이에서도 보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삥 둘러서 이렇게 그 만나서 잡담을 하게 되는 그 찰나의 순간에도 한번 쓱 한번 훑어보세요. 똑같은 자세로 서 있는 사람이 있나?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 좀 캐릭터에 대해서 이 피지컬적인 어떤 선택들이 있어야 그것이 인제 캐릭터 빌딩의 첫 그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 있는 자세 항상 그 강조를 하고 그러면 서 있는 자세 하라 그러면 또 인제 이 또 그 제일 쉽게 눈에 띄는 것들 이제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꾸부정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거 말고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아까 무게 중심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그랬고 그다음에 손의 위치를 또 얘기하는 것도 그랬고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고개의 각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좀 약간 그 턱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턱을 이렇게 좀 당겨서 있는 사람이 있고 고개를 항상 삐딱하게 있는 사람이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형태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형태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림 같은 거 많이 보세요. 그림이나 뭐 이런 그 화가들이 인물화를 그릴 때 그 자세를 통해서 캐릭터를 나타내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명화나 이런 그림들을 쭉 보거나 아니면 만화도 마찬가지예요. 만화도 사실은 어떤 그 캐릭터를 나타낼 때 그 뭐지 그 신체의 형태에 따라서 그 캐릭터를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시각 예술 쪽에서 이렇게 좀 참고를 해서 보면은 어떤 자세일 때 어떤 캐릭터의 느낌이 나는구나 이런 것들 금방 또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이용을 하고 활용을 좀 하세요. 자, 파스추어가 중요한 이유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일 뿐만 아니라 모든 움직임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달리거나 걷거나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그냥 느닷없이 생긴 게 아니고 또 처음부터 막 달리고 있는 사람이 그냥 카메라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 공연 예술이기 때문에 어 뭔가 움직임이 있으려면 그전에 사전적으로 어떤 자세로부터 그 움직임이 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그 기본적인 움직임이 걷기예요. 걸음걸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걸음걸이 사람마다 다 차이 나는 거 너무나 공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을 다 여기 뭐 중기, 영찬이, 병국이 할 거 없이 여기 그 남자애들 전부 다 똑같은 옷 입히고 그다음에 머리의 형태에 따라서 뭐 달라지지 않게 뭐 모자 다 씌우고 그러나 복도에서 쭉 걸어가 봐 그러면 뒤에 그 걸어가는 뒷모습만 보고도 제가 중기고 제가 영찬이고 제가 병국인 거 다 알 수 있죠. 물론 그렇게까지 좀 정확하게 찝어내려면은 얘네들하고 좀 친해야 되죠. 그럼 뭔가 이거 알아야 되지. 그다음에 얘네들이 한 번, 두 번쯤은 그 걸음걸이를 좀 보여줬어야 되죠.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관객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등장인물이 나와서 그 등장인물 처음 만나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뭐 노라, 니나 뭐 이런 뭐 여배우 여주인공들 뭐 다 알고 있고 뭐 갈매기를 100번쯤 읽어도 어쨌든 공연을 가서 그 보는 그 니나 역할은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생전 처음. 그러면은 그 캐릭터가 나와서 서 있는 자세, 걸음걸이 이런 것들을 한두 번쯤 명확하게 보여줌으로써 아, 이거는 나야. 내가 만드는 내가 표현하는 니나는 이런 식의 걸음걸이를 가졌어. 이런 식의 뭐지? 그 서 있는 자세를 가졌어라고 이제 인식시켜 주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교육 그게 효과라는 거죠. 근데 관객들은 그렇게 짧은 순간 동안에 그것을 니나로 받아들일까 이런 뭐 걱정을 하는데 받아들입니다. 그 관객도 굉장히 관대해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연극의 기본적인 특징 자체가 응? 아무리 어떤 허구적인 상상이 무대 위에서 표현되더라도 그것은 나는 현실로 믿어줄 거야라는 그 독특한 약속의 시스템이 있는 게 연극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믿을 준비가 돼 있죠. 믿음이 깨지는 건 그 일관성이 깨졌을 때 이제 배신감을 느껴서 깨지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또 이게 또 인식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굉장히 집중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몇몇 캐릭터에 대해서는 집중을 더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또 뭐 연기에 욕심이 나는 그 배우 같은 경우는 조연의 캐릭터를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어 와서 주연보다 시선을 다 뺏어가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주연급 배우가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내가 더 매력적이고 내가 더 분명한 캐릭터를 빌드업하려고 막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시너지가 나갖고서 내가 그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내가 제일 보고 싶은 무대 위에서 연기적 대결이 불꽃 튀면서 막 일어날 텐데 대부분은 그런 주연 배우들이 와갖고서 징징대죠. 뭐 징징댄다고 표현해서 미안합니다. 여기 연기 전공생들도 있는데 근데 내가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런 그 상황을 좀 몇 번 겪어가 갖고서 나 정말 정말 짜증나는 경험이거든요. 그러면은 자기가 좀 노력해서 그거를 이기거나 훨씬 더 자기가 좀 연기적으로 완성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연출한테 와서 "조연 너무 튀는 거 아니냐. 저러면은 내가 어떻게 하냐. 뭐 필요 이상으로 오버하는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불평을 늘어놔요. 그러면은 그때 가 갖고서 그냥 배우를 교체할 수도 없고 막 이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연출들이 좀 그 초반부터 좀 명확하게 주제시킬 좀 필요가 있어요. 물론 지나치게 필요 이상으로 막 그 눈에 띄기 위해서 막 말도 안 되는 캐릭터, 막 과장된 캐릭터, 그냥 누가 보더라도 관객이 보더라도 '아우 저거 좀 심한데? 뭐 연기하고 있는데?'라고 하는 게 막 티가 나는 그런 것들은 좀 자제를 시켜야겠지만 정상적인 범주 내에서 그 조연이나 아니면 잠깐 나오는 사람이 그 캐릭터를 정말 완벽하게 만들어 갖고 오면은 그건 너무나 반가운 일이죠. 훌륭한 일이고 거기에 자극받아서 다른 사람들도 다 그 레벨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일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빌딩이 사실은 굉장히 그 초반부터 있어야 되고 이게 뭐 연출이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이거를 해낼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연습 기간 내내 그것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프레셔를 줘야 돼요. 좀 압박을 해서 좀 보여줘 봐. 뭐 좀 어느 만큼 갔어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체크하지 않으면은 정말 나중에 장면 만들기 들어가 갖고서 여러분들 아무것도 못 봐요. 어? 예를 들어서 뭐 곽세희가 지금 연출을 하고 있는데 뭐 영찬이, 혜선이가 그 연기자였어. "잘 되고 있어?" "예,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지?" "예." 그것만 믿고 있다가 갑자기 인제 그 장면 만들기 들어가는데 뭐지 뭐 그 트래플레프와 니나는 없고 송영찬과 나혜선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난감해지죠. 그때부터 인제 뭐 캐릭터 만들고 어쩌고 뭐 토론해 봤자 공연 전까지 이게 쉽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물어도 봐야겠지만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는 절차도 좀 거치세요. 지금 인제 여러분들 거의 리딩 끝나가고 인제 그 블로킹 인제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요때쯤 해 갖고서 적어도 자세하고 걸음걸이 정도는 여러분들 배우들한테 다 체크를 받으세요. 가서 "네가 그 캐릭터로서 지금 너의 한번 걸음걸이를 기본적인 자세와 걸음걸이를 한번 보여줘 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면 그때 배우들은 100% 그럴 거예요. 준비를 하나도 안 했던 사람도 마치 뭔가를 해 왔던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할 거예요. 그렇게 솔직하게 "아 나 지금 아무것도 안 했는데."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배우는 아무도 없죠. 그거는 인제 뭐 나랑 너랑 관계 끊자라는 소리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딱 보면은 금방 티가 나거든요. 뭔가 지금 열심히 해서 만들어 가는 과정은 그러니까 걸음걸이를 딱 1 분만 시켜 보세요, 1 분만.
1분이 짧은 시간 같지만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걸음걸이를 1분 동안 막 빈 공간에서 시켜보면은 이거를 실제로 내가 연습을 해서 만들어 놓지 않은 사람은요, 이거 일관성 20초 만에 다 깨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걸음걸이를 유지를 못해요, 절대로. 이거 한번 뭐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뭔가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어서 스스로 이제 막 이렇게 자꾸 거울 보고 연습을 하고 뭐 움직임 같은 거 자꾸만 만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1분 충분히 가요. 그 일관성이 보여진단 말이지. 예? 그래서 그런 것들로 체크를 하면서, 다만 이제 그렇게 해갖고서 야, 너 왜 안 했어? 너 딱 걸렸어. 뭐 이런 식으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연출은 모르는 척 넘어가 주세요. 모르는 척 넘어가면서 그 약간 좀 이렇게 좀 격려를 하세요. 응? 아직 뭐 좀 뭐 어느 정도 방향은 잡힌 것 같은데 완성이 훨씬 덜 됐네.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네. 다음에는 좀 일관성이 계속 생기도록 조금만 노력해서 봐봐. 한 다음 주쯤에 한번 다시 볼까? 이 정도만 해도 이제 그 연습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좀 격려를 하면서 기술적으로 이렇게 좀 유도를 해야지, 거기서 야, 너 안 했지? 이게 일관성이 떨어지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서로 이제 감정만 상하고 신뢰가 이제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중간중간에 체크는 반드시 하되 어느 선까지는 좀 모르는 척 넘어가면서 좀 다독이고 좀 이렇게 격려를 해주세요. 그러나 이제 장면 만들기 다 끝날 때까지도 이게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남겨갖고서 좀 어떤 특별 조치를 취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작품 다 망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안 가게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지난주에 보컬 초이스에 이어서 지금 피지컬 초이스, 왜 자세가 중요한지, 그 다음에 그 자세로부터 시작되는 움직임의 그 가장 기본인 걸음걸이까지 지금 갖고, 그 다음에 리허설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을 배우와 어떻게 조율하고 어떻게 유도해내는지에 대한 그 현실적인 그 팁 같은 거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목이 너무 아픈데 잠깐 휴식 가졌다가 피지컬 초이스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거 몇 개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38분이거든요. 45분에 다시 시작할게요. 45분. 예, 45분에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예.